또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자, 이제 초점을 중국에 두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그리고 또 어제부터 시작된 미중 정상회담,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에게 또 미친 영향도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또 이제 미국 쪽의 시각 많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중국 쪽의 시각도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낮까지 정상회담 계속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오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차담회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난하이라는 중국 정치 권력의 핵심인 중난하이를 쪽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부른 거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이제 예우를 한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미국과 중국이 수교되기 전에 닉슨 대통령이 왔을 때 이제 마오쩌둥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우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두 번째는 또 반대적으로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자신감 표현해서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아마 차담회 그 중난화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진이 72년도 그때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중국이 이렇게 컸다. 그걸 대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환점이 된다. 그래서 그때 72년 중국이 정말 이제 못 살았던 부분에서 지금은 확실하게 넘버 2까지 왔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데까지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14억 혹은 전 세계에 보여준다는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 그래서 72년의 사진과 좀 오버랩 시키면서. 그렇습니다. 신문은 그 비교하면서 같이 뜨겠네요. 중국 아마도 신문에. 제 이야기가 맞다라면 제 분석이 맞다라면 그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중난하이, 그러니까 조금 낯선 장소 이름이거든요. 네. 어떤 곳이에요, 중난하이? 그러니까 중난하이, 우리말로 하면 중남해인데 이게 시진핑 주석이 집무실이죠. 그것도 우리 같으면 뭐 청와대, 미국 같으면 백악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개방을 하고 한다라는 부분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라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래서 매우 삼엄하고요. 거기를 멀리서만 보지 가까이 가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보통 미디어에 중난하이가 어디 노출이 되나요? 왜 우리는 백악관 뉴스, 청와대 관련된 뉴스 많이 듣잖아요. 그냥 거기 안에서 이제 신년 인사라든가 시진핑 주석이 새해 들어서 이제 인사 같은 말을 할 때 그 사무실 공간만 있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경을 하는 것은 멀리서만 볼지 공개가 잘 안 되죠. 그럼 좀 이번에는 좀 특별히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중하는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동성과를 하는 부분에서 오늘 중난하이 부분들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또 두 정상이 방문한 텐탄이라고 텐탄 공연. 이름이 좀 어렵던데. 천단 공원이라고 하죠. 천단. 하늘의 죄를. 네, 하늘의 죄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간 의미는 또 뭘까요? 왜 그 가는 장소마다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년 전에 갔을 때는 우리가 중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고궁 자금성을 갔잖아요. 자금성 부분들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가니까 또 하나의 황제의 스토리가 있는,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절을 하는 곳이 제사를 지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결국 임금인데 거기서 두 사람이 또 나란히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보여주는 메시지가 좀 남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9년 전에 이어서 천당공원이 또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두 사람 형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좋아하죠. 본인은 황제를 원하니까. 킹을 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좀 만족시켜주고 그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천단공원. 베이징 가시면 꼭 한번 가보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마치 왕이 되어서 임금이 되어서 황제가 되어서 방문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 주려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런 예우도 할 겸 또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 같이 가는 게. 그래요.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 시작될 때 아마 모두 발언이었다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가시돋친 말부터 했더라고요. 네. 타이완 문제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히거나 심지어 충돌할 것이다. 이게 물론 초면은 아닙니다만
첫 인사치고는 좀 센 거 아닙니까? 아유, 세죠. 그건 그 말의 의미는 이 속내는 이걸 겁니다. 요번에 시진핑 주석의 속내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우리 도움 필요해서 온 거 아니야? 중국이 많이 사주기를 원해서 필요한 거 아니야? 온 거 아니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 그죠? 예, 뭐 지금. 그다음에 지금 미국 내 뭐 여론도 안 좋고 지금 여객 활동도 많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신감 표현이죠. 이게 비공개 회담이 아니라 모두 발언해서 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렇죠. 예. 그것도 워딩 자체가 이 타이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미중 관계가 만약 처리를 잘 못한다면 부딪히거나 충돌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이 메시지가 큰 거고 확실하게 이제 뭐 짓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그 중국 이제 어떻게 올해 양해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더라도 좀 더 강해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양해 대만 혹은 타이완 부분에 대해서 독립을 외치면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올해부터는 타격이란 말을 워딩을 쓰기 시작해요. 타격이요? 예, 타격. 타격이란 말은 때린다, 공격한다는 말이겠죠. 그 워딩 자체가 바뀐 거죠. 그때부터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워딩을 트럼프 시진핑 주석이 강하게 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타이완의 독립을 반대한다가 아니라 독립하려고 하면 타격하겠다고 바뀌었다. 그런 워딩을 처음 올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양해 3월 달에 그런 것들이 등장을 했죠. 점점 세지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논의 주제가 타이완 문제는 논의 주제가 될 수가 없다. 만약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한다라면 우리의 대화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의 속내는 우리가 속내를 잘 읽어야 되거든요. 속내는 결국은 이번에 왔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걸 이미 했기 때문에 목소리 톤을 좀 높여라.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이 대만한테 무기 팔고 있잖아. 무기 팔지 마. 그다음에 미국 정치인들이 고위급 관료들이 대만을 정무차주 가더라. 하지 마. 이런 목소리를 좀 내라는 압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가 아니라 좀 더 나아가라는 거죠. 타이완의 독립을 반대한다. 이런 식까지.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왜냐하면 이것도 수싸움이 엄청 심한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타이완이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하나의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한 워딩으로 정리했을 때 그냥 저는 이렇게 정립니다. 관리된 안정, 절제된 경쟁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과의 동침을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뭐 매체에서도 큰 빅딜은 없었다라는 것들이죠. 이미 예상했던 부분들이거죠. 근데 다만 적과의 동침, 싸우지만 않아도 만나서 그냥 자주 만나고 더 이상 갈등이 커지지만 않게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서로가 그 정도 선에서만 관리를 해나가자라는 것들이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제 그런 이야기 듣고 나서도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다.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막 축켜 세워주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그런 언행을 자주 많이 해왔습니다만 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즉답 피하고 기자 질문이 있어도 답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거 보셨죠 영상. 네. 그러니까 지금 조심하는 거죠. 거기서 워딩 하나 잘못되면 전체가 억울해진다는 걸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 외교가에서 알고 있고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워딩을 하지 마시라라는 것을 이미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시 주석이 저보다 더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이야기를 별로 못하고 있죠. 이번에 항상 어제 하면서 나왔던 게 보면 트럼프 때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저녁 만찬 때 술 건배사할 때 술도 안 먹고 하는 모습이 노출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악수하는 장면도 뭐 시진핑 주석이 좀 더 올라갔다. 이런 게 지금 매체에서 오늘자 신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일단 확실히 이제 미국이 지금 좀 조급하다, 급하다. 일단은 이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서 많은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가져가야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론도 달래고 다음 11일 중간 선거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협력할 거니 협력하고 선 그을 건 확실히 긋기 위해서 경고도 살짝 하고. 경고를 세게 한 거죠. 세게 한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부딪힐 거다.
지금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 보면 말을 함부로 하는 영향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매우 공손한 모습들이 보이는 게 사실인 거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뭐 저도 지금 오늘 이 방송에 다른 방송에서도 지금 하고 왔는데 그런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좀 다르다. 다른 나라 대통령과의 시진핑 딴 사람 대할 때랑 다르다. 네, 다르다라는 것들이 뭐 확연하죠. 그만큼 지금 필요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따가도 좀 무역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은 확실히 좀 명분을 챙긴 것 같고 미국은 실리를 좀 챙기러 간 것 같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만 그제밤에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 영접 나간 인사가 한정이라고 하는 중국 국가 부주석이에요. 9년 전이랑은 좀 차이가 있던 겁니까? 이게 이제 매체에서 자꾸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매체를 보고 있느냐면 9년 전에는 이제 중국 외교의 사령탑이라는 양제스라는 네.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가셨는데 그분은 중앙정치국원이었고요. 네.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9년이 지난 이번에 이제 영중 나간 분이 이제 한정이라는 국가 부주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급을 보면 당연히 부주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상무위원 7명, 그러니까 서열 1위부터 7위까지가 있고요. 그 네. 밑에 중앙정치국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24명이에요. 그러니까 직급은 올라갔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한정 부주석이 이제 힘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 게 9년제라고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보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직급은 올라갔고 서열이 높기 때문에 꼭 그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붙으면 부주석. 넘버 2로 보는데 부통령, 부주석 비슷한 거예요. 중국 부주석이 몇 명이 있으니까. 여러 명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힘이 떨어지는 부주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자꾸 이제 매체에서 그걸 파고드는데 이걸 아는 스토리를 아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급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24명의 중앙정치국원 중에서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정치국원이 간 것과 이번에는 그 위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상무위원 그러니까 국가 부주석이 간 건데. 이제 미국은 뭘 얻어냈을까를 봐야 되는데 사실 그 상호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이제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그 무역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인식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무역 상호주의를 강조를 하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이 원하는 것이 그냥 여러 가지가 뭐 뉴욕타임즈에서는 뭐 OP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OP. 그다음에 중국은 3T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OP가 뭐냐면 뭐 우리가 여기는 보잉 여객기 보잉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빈 대두 그다음 비프 이야기하는 소고기. 그다음에 무역위원회 무역 투자 요렇게 미국이 원하는 OT를 이야기하고 중국은 이제 3T죠. 그러니까 기술, 그다음에 타이완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말을 잘 만들었네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부분에서 미국이 원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하나의 아까 결국은 무역을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대두든 소고기든 이걸 하나에 묶고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 없이.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냥 세 가지로 정리된다. 저는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가 이번에 데리고 간 사람들의 면면을 보셔야 됩니다. 네, 면면. 그 데리고 간 사람이 16명의 CEO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네. 이것도 잠시 좀 더 나겠지만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들을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가기 전에 계속 올라갔던 SNS에 오픈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문을 열어라. 그 문을 열어라는 게 크게 우리가 하던 테크의 문을 열고 중국이 그다음 두 번째가 금융 자본시장의 문을 더 열어라. 그래서 이번에 16명의 면면이 보면 반은 테크 반은 금융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히토류죠. 히토류 부분이 이번에 이란 전쟁하면서 중국이 중히토리를 많이 썼잖아요. 중히토리, 그러니까 무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스텔스 전투기에
그냥 휘토리도 여러 가지 종류 중휘토류 무거울 중자를 쓰는 중휘토류가 412kg이 들어갑니다. 한 대. 그게 미국 의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제 예. 이야기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휘토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올해 연장 이제 올해 11월 달에 그게 1년간 유효한 게 끝납니다. 그게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부산에서 미중정을 했을 때 네. 연장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연장 더 시켜줘. 요 이야기를 받아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란 전쟁 부분들의 중국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갔던 사람 몇 면을 보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누구냐면 바로 국방장관이죠. 헤그세스 국방장관. 그렇더라고요. 국방장관이 미중 정상회담 잘 안 따라가는데. 보통 정상회담에 국방장관이 따라가는 거는 흔치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 함의를 아셔야 된다. 그 역할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국방장관이 갔다는 것은 함의는 매우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일단 이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타이완 해협에 대한 대만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 군사적인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란 전쟁 부분에 있어서의 뭐 이야기 그런 부분에서의 뭐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것을 주장 혹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방부 장까지 대도는 같이 갔다 동행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뭐 크게 지금 어떻게 미국 혹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무부 장관이 안 가고 재무부 장관이 가서 이것도 참 의아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걸 뭐뭐뭐뭐를 사라라는 건 사실은 너무 당연했던 거고 금융을 비롯해서 투자 시장 훨씬 더 열어라. 그래서 이제 재무장관이 더 이제 갔던 거네요. USTR 대표도 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뭐 예. 지금 앞에서 말한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5비 중에서 대두 소고기 뭐 비행기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미 미국 LNG가 중국을 항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미 선물 보따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두 사줄 거고요. 소고기 사줄 겁니다. 이건 중국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제 받고 그러니까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 이 선물 보따리는 일단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일단 첫날부터 기분이 좋았죠.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도 1차 무역 협상을 할 때 합의를 했었는데 중국이 2천억 달러를 사주기로 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샀다는 말이죠.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많이 사라는 것은 압박은 또 있었을 거다. 아하, 그때 대두 같은 것도 많이 사기로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좀 유야무야 됐던 것들 네. 이번에 더 테크 기업들도 이제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 시장에 투자를 해서 미국은 또 돈 벌어갈 기회를 이제 만들려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반도체나 전기차 중국 시장에 또 들어오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물론 이제 테슬라는 깊숙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공장도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미국의 테크 기업 CEO들이 오고. 그럼 뭐 별 관계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미중 관계 전체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건 여전히 유연성 플렉서블한 거거든요. 매우 이제 변화가 가능한데 이번에 간 몇몇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AI 부분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나 퀄컴이나 혹은 테슬라 부분들 테슬라 이번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사진 보셨죠. 그 일론 머스크가 이른바 X라고 이름 지은 아들. 네. 그래서 아들 보면 그 중국식 그 개량 옷을 입히고 가방도 중국 가방을 해가지고 그 사진이 지금 중국 SNS에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매우 전략적이죠. 친숙하게.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지금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부분에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하. 그걸 해달라는 목소리를 하는 거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에 안보 심사를 인해서 지금 마이크론 부분 지금 제품 판매 금지되어 있죠. 이게 대한 미중 간의 기술 패권대리 이슈로 어떻게 보면 희생자거든요. 네. 그걸 다시 열어달라라는 거고 퀄컴도 마찬가지죠. 지금 화웨이 기린칩 나오고 영향이 크거든요. 퀄컴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거 열어달라. 예. 그래서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쫙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뒤에놓고. 이 6명의 CEO가 의미가 다 있다. 문을 열어달라. 애플은 말할 것도 없죠. 팀쿡은 자주 가죠. 팀쿡은 자주 가는데 지금 지금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 아이폰을 쓰는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자님. 글쎄요. 예전보다 많이 좀 비중으로 보면 줄지 않았나요? 그래도 한 2억 3천만 대 이상 있습니다. 거의 단위가.
엄청나죠. 그리고 얼마나 네. 중요하겠습니까? 2억 3천만.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젊은이들은요 역시 아이폰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금 삽체가 안 되면 결국 AI가 제공이 안 되면 결국 중국 시장에서는 점점 시장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열어주는 거 오케이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거는 열어준다는 것은 또 언제든지 닫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사실은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고 맞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단일 시장이니까. 결국 시장 때문에 당한 겁니다. 16명 CEO들은. 근데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크게 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네, 문을 연다는 거죠. 예. 네.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왔던 16개 기업들에 대한 이게 반도체 AI, 금융에 대해서 자본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변화는 이번에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된 부분의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메시지가 개방이 될 것이다. 뭐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이런 그 함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그 소식 이후에 테크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은 또 그게 반영이 된 거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가 H200 같은 경우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막고 있으니까. 네. 원천적으로 엔비디아 제품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H200을 풀어놨는데 중국 정부가 수입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니까 우리의 영향을 또 받기는 하죠. HBM이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이제 간접적으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럼요. 거고. 미중 정상 시장이 부분들은 넓어지니까. 우리한테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슈가 크죠. 다만 이게 H200이라는 게 이제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호퍼 칩이라고 하는데 전 혹은 전전 세대에 가장 잘 나갔던 거고 물론 한 2년 전만 해도 그게 최신 칩이었습니다만 최신. 예. 그다음에 뭐 블랙웰라고 블랙웰 파인만 나온다고 하는 거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구형 칩으로 볼 수 있을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나도 586 쓰고 있는데 486 판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아닙니까?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들었는데 이거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이미 지난 걸 가지고 뭘 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부분에서 계속 중국 정부가 수입 허가를 안 해주는 거고 또 안 해주는 이유는 뭐 중국 정부의 그러니까 속내는 명확합니다. 중국 AI 반도체에서 작업 생태계를 강제로 육성을 하겠다. 자립해라는 거죠. 예. 최신 버전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잖아. 지금 아까 블랙웰 자체가 막혀 있고 지금 아까 H200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구형 버전인데 이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지금 이게 뭐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정부는 좀 잠시 이걸 풀어줬는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중국에서 지금 허가를 안 해주는데. 그러게요. 이게 참. 근데 허가를 이것도 부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비유로 하자면 미국은 586 컴퓨터 쓰고 있으면서 중국한테는 우리 옛날에 쓰던 486 써라라고 하는 건데 미국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기술 자립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386 컴퓨터는 만들고 있어. 근데 486은 아직 없어요. 그럼 그 486이라도 받아야 되나? 486이 지금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까지는 안 가지만 자기들부터 한 뭐 H200의 한 80% 정도 기능 486에 도달하는 한 10% 부족하지만 이걸 빨리 강화시켜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그렇죠. 이럴 수 있다는 부분들이. 그러게 또 중국 내에서도 AI 칩 개발은 또 계속해서 하고 있고. 칩은 그러니까 중국은 칩에 대한 나름의 작업률 그러니까 뭐 한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의 가장 취약한의 그 병목점 약점이 뭐냐면 결국은 장비입니다. 장비. 그렇죠. 장비를 풀어줘야 된다는. 근데 미국이 풀어주냐 안 풀어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의 저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이 정말 첨단 장비 지금 여러 가지 대중국 제재를 하고 있는 그 많은 첨단 장비든 제재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풀어줄 것이냐. 만약 뭐 우리가 말한 SDL 우리가 노광 장비 이런 것들을 풀게 해줬다. 그럼 이건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풀어주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거는 그냥 우리 여러분들 그냥 첨단 장비가 아니라 그거는 결국 군사 패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은 절대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하기사 최첨단 무기를 만들 수 그렇습니다.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거랑 거의 동일하니까. 미국은 그렇게 보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 보면 그게 관전 포인트인데 결국은 예상대로 간다. 그러니까 갔네. 그러니까 구형. 예, 알짜배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계속 뭐 대만 문제 주고받고 하는 이 정도의 선에서 정리가 된 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것들이죠. 하기사 그 젠슨 왕 CEO, 엔비디아 CEO가 처음에는 명단에 없다라고 알려졌다가 나중에 그 어디입니까? 엘라스카의
급유하러 갔다가 주유하러 갈 때 멈출 때 이제 글로 오라고 해서 중간에서 태워서 가고 그런 거 보면은 아 이게 그렇게 일정 조율이 안 됐었나? 계획이 없었나? 계획이 또 틀어졌나? 바뀌었었나? 헷갈리기도 해요. 사실 이건 좀 조급했죠. 여러 가지 시간이 짧았죠. 왜냐하면 이란 전쟁 바쁘기도 하고 그 전에 지금 베센트 장관하고 허리펑 부주임이 서울에서 바로 전날 바로 실무 협상을 조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들 하는 보다 조금 더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체화되기에는 이제 뭐 제가 봐도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보통 재무장관끼리 미리 만나는 게 뭐 일주일 전, 보름 전에 만나놓고 한 달 전. 밑에서 뭐 작업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악수하러 가는 건데.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간이 촉박했다. 하루 전날 만나고 그러잖아요. 사실 외교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부분에서 그렇게. 그 이제 큰 이슈가 이제 이란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이란을 두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속내가 여전히 다르고 우리가 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란 전쟁을 두고 우리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이 판 구도로만 절대 보시면 안 된다. 그 뒤에 있는 중국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작동하고 있는 힘의 논리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란 외교부장이 이번 만나기 전에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 외교부장을 불러들여서 베이징 갔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뭐 계속해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해 달라라고 지금 하는 거고. 그 더 큰 판과 뒷그림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전달해 드리고 대담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미중 정상의 만남, 정상회담을 더 이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이 아까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미중 정상회담 그 이면에 있는 더 큰 그림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란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포커스는 거기에 두고 있는데 이란의 협상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맺혀낸 것들 잘 좀 짚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란 부분들 그걸 미국은 아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와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목적 세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세 번째가 제가 이란 문제를 중국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 외교부장이 부랴부랴 베이징을 왔다 갔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큰 판 자체가 결국은 트럼프도 이란 문제는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중국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란과의 직접 했을 부분에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보는 거고. 그럼 이번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번에 확실하게 그러면 종전으로 가는 방향이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중국의 스탠스 방향은 이런 겁니다. 직접적인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근데 간접적으로 이란을 이제 도와주는 부분에 서 있는 거죠. 목소리를 내는 거죠. 나오는 지금 기사를 보시면 뭐 호르무즈를 막고 있는 것들, 뭐 개방하는 것들, 개방해라. 그다음에 이란 핵 포로 합의 이런 것들 중국적인 미국에서의 기사 혹은 워싱턴에 나온 건데 중국 어제 미중 정상 결과문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 이란 문제 호르무즈 해안 내용은 정말 뭐 한두 줄 없습니다. 내용. 그러니까 서로가 온도차가 정확하게 나고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란이 원하면 뭐 중국한테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에 중동의 중국화를 중국은 이란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중동의 중국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이 하고 있는 1대1로의 거점도 바로 이란이었고 뭐 지금 단순하게 지금 기름이 원유를 지금 중동산 원유가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그건 큰 이슈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판에서는 중국한테는 그거 잠시 몇 달 안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유 작업도 되고 이미 다변화도 많이 했고요. 안 되면 석탄 쓰면 됩니다. 근데 그 판은 더 큰 데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데서 중국은 판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미중 정상회담이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부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여기서 중재자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또 지금 떨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벌써 중간을
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호르무즈 개방을 해라 뭐 이란 핵불허 이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의 워딩은 워싱턴의 워딩은 시진핑도 동의했다라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합의는 됐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서 나오는 베이징에서 나오는 워딩을 보면 그 목소리는 거의 없다. 그래서 온도차가 있지만 뭐 하여튼 어느 정도 저는 이게 끝나고 나서 중국 외교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역할이라는 건 이제 사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게 뭔가 풀리게 그렇죠. 이란은 어느 정도의 종전을 하기 위한 협상의 부분 핵심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라늄 부분들을 어떻게 반출할 것이냐 부분에서의 같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중국 유조선도 피격을 당했기 때문에 중국은 명분 있게 방관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로서 좀 더 목소리를 내면서 들어가면서 그걸 이제 이란을 또 압박을 좀 하면서 그건 어느 정도 미국이 원한 중간 정도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게 될 거다. 직접적 간접적은 어떤 차이? 직접적인 것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이죠. 아예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고 뭐 목소리 같은 톤으로 내고 우리도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뭐 중국도 지금 기름 안 되니까 유가 올라가고 힘들잖아. 목소리 내. 어떻게 보면 그런 같은 목소리를 외교부 대변을 내고 이런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고 그런 멘트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뭔가 수면 위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외교적으로는 중국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이제부터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욕을 했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실력 발휘 한번 해볼게요. 내가 G2로서 역량을 발휘해볼게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좋은 거죠. 그렇지만 역시 시진핑 중국이 나서니까 뭐가 이란 문제가 조금 변화가 있네. 이런 걸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야, 그래요. 그럼 또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을 좀 설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그게 이제 잘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또 뭔가 과시를 하겠네요. 우리 덕이야라고 하면서. 중국 입장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중간적인 부분에서 이제 외교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이번 정상이 끝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차례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 아니다. 중국 도움 필요 없다. 그런데 속내는 도와줘야죠.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질 명분이 이거밖에 없어요. 우라늄을 드러내는 거 반출하는 것밖에 방법 이것까지 안 되면 왜 이란 전쟁을 일으켰냐라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를 힘들게 만들어 놓고 이런 문제가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이게 말이 논리가 안 서는 거죠. 근데 그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간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지금 뭐 비즈니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이제 이란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시진핑 주석도 동의했다라고 하던데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중국 측 워딩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이제 그게 드러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났을 거라 보고 근데 아까 워싱턴의 워딩과 베이징의 워딩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매우 작게 드러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직접 대놓고 우리는 미국과 함께 그를 반대한다. 이런 식의 워딩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외교 이후에 저쪽에서 나오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나오는 뉴스랑 또 온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왜 그 공동 성명서 뭐 이런 거는 발표 이번에도 그럼 안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제 이게 가지면 어떻게 보면 속보거든요. 지금 그래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은 공동성명서가 가장 한데 만약에 공동성명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게 드러났다라면 이번에 회담이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게 없이 이런 내용으로만 끝난다라면 어떻게 보면 뭐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에서 공동성명이 나온다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당장 또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좀 풀려야 또 우리 경제에도 또 이게 영향이 좀 더 이상은 나쁘지 않게 갈 텐데요. 타이완 이야기도 좀 했고 이게 좀 안보 측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인가가 좀 관심사였는데 어떻게 이 얘기 나오기 없습니까 현재까지? 저는 그 전에 또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가능성 낮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측 워딩을 보면요, 베이징에서 워딩을 보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의견 교환을 했다. 요즘 여기 끝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다라는 건 끝인데 의견 교환을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냥 없습니다. 했다. 네, 했다. 그런데 했는지도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의 그냥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잠깐 언급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혹은 기자님 질문하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이 안 됐다라고 봅니다. 안 됐다라고 보고 일단은 사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불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갔다가 또 뭐 김정은과의 또 새로운 하나의 깜짝 쇼처럼 등장할 그런 가능성이 많이 나왔잖아요. 살짝 나왔죠. 네, 살짝.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 제로다라고 했어요. 베이징이 오는데 주인공은 당연히 시진핑이 되겠지. 만약에 김정은과 엮여버리면요. 이게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 뭐 전 세계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북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이번에 회담에서의 주제에서 북한 이야기는 올리지 않는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그걸 하고 싶었겠죠. 이양 왕김에. 근데 중국은 절대 안 됨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 입장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 자꾸 이제 트럼프가 그 로켓맨은 내 친구 뭐 나랑 김정은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얘기하는 게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 미국과 북한이 만약에 좀 가까워지는 게. 중국의 속내는 미국과 북한이 가까워지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북한은 내가 컨트롤하는 거지 당신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왜 북한과 친해지려고 하냐. 그건 중국을 의식한 겁니다. 그 중간에 다 중국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을 의식하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겁니다. 예. 그 때문에 또 역으로 말하면 김정은 또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만남을 통해서 내가 존재감이 높아. 옛날에 내가 북한이 아니야. 라는 것을 중국한테 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을 들여다보려면 북한까지 가야지만 중국이 가까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럴 거고 그다음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 북한까지 미국이 들어오는 것을 당연히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시는 안 되지만 결코 그 부분에서는 내가 같이 끼어 있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나를 제외한다는 건 약간 좀 기분이 나쁘죠. 오늘 이렇게 주제를 쭉 박승찬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걸 보면은 대부분이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한 중국의 반응? 그러면 중국이 먼저 미국에게 확실하게 요구를 한 거. 뭐 중국도 뭐 무역 뭐 우리 거 팔아달라 아니면 관세를 낮춰달라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중국 측 요구는 뭐 아까 뭐 타이완 문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관세 부분 올리지 말라. 관세. 왜냐하면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 시장을 개발하면 왜냐하면 트럼프 시진핑 주석이 왜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중국 수출에 대한 미국 의존도가 예전에 높을 때 18%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근데 지금 18, 19 정도에서 지금 현재 한 몇 프로인 줄 아닙니까? 11%도 안 됩니다. 그만큼 대미국 수출 의존도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시아나 다 팔고 있으니. 다 빼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신감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진출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관세를 내려라.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 미국이 중국 기업 제재하고 있는 기업이 1,100개가 넘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린 기업들. 뭐 돈 자금줄 묶어 놓은 것부터 해가지고 이거 풀어라. 뭐 지금 우리한테 뭘 지금 당신 미국 기업들 중국 시장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데 그럼 중국 기업들도 풀어라.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지 않겠지만 당연히 이제 그런 것도 일단 요구는 하고 보는 것들이고 하기 보는. 그래서 이런 건 요구는 당연히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부부를 이제 9월에 미국으로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작년 10월 부산에서 정상회담했고 그러면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3번 만나는 거잖아요. 또 9월 말이라는 것에 또 의미도 있을 테고요. 이게 이제 9월 24일 날 가능할까?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미중 간에 또 여러 가지의 또 티카티카가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티격태격. 네, 티격태격 뭐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여러 뭐 전반적인 정치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을 제재하다는 데가 한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또 중국 제재가 저는 또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간의 갈등으로 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 또 이제 갑자기 취소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이런 분위기는 좋은 거죠. 이런 안정되게 그다음에 불필요한 서로의 충돌은 관리를 하자. 이런 긴장된 국면을 관리하자는 게 이번 목적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쭉 가면 중국이 원하는 기술 자립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9월 24일 날 갈 가능성 지금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사이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뭐 답은 하셨지만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중국 쪽에서도 오케이 했으니까 9월 24일이라는 날짜가 오픈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뭐 초청을 했다라는 거죠. 비행기 타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만약에 갑자기 또 미국이 대중국 제재를 또 했어요. 그럼 뭐 제재를 했는데 또 가고 싶겠습니까? 또 중요한 거 하나 지금 최근에 또 뭐 어제 오늘 지금 일어난 뉴스인데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시장이 뭐 스파이 혐의로 중국계 중국계 미국인인데 본인이 시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슈가 매우 많아요. 변수가 많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또 갑자기 또 냉각될 국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 기억하실 게 미중 관계는 계속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장 핵심적인 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했던 타키투데스의 이것을 극복하자. 이 말을 미국 대통령 앞에 때 한 말은 이제 내가 확실한 내가 부딪힐 수 있다. 부딪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심해라. 전 세계에서 보는 앞에서 그 말을 했다는 부분들에서는 매우 함의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키리데스의 함정까지. 네.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네요. 확실히 좀 달라진 그런 관계였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희 별책 보러 방송되는 날이죠.